Hello everyone. 여러분의 토익 스피킹 강사 이혜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목표하신 레벨 6, 레벨 7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이끌어 드릴 건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전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수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 오리엔테이션 정말 중요하니까 여기도 적어놨죠? 꼭 오리엔테이션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1강, 2강, 3강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에서 무엇을 알려드릴 거냐면 전반적으로 토익 스피킹의 흐름이라든지 점수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토익 스피킹에 처음이신 분들은 점수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이디어가 없으시잖아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은 꼼꼼하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토익 스피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데 있어서 아마도 나는 레벨 6는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레벨 6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 그 레이팅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익 스피킹은요. 레벨 8부터 그리고 가장 낮은 레벨 1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 레벨 8이 가장 높은 점수로서 만점은 200점이 되겠고요. 레벨 8 같은 경우는 190에서 200점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토익 스피킹에서는 이 10점 단위로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레벨 7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점수 160점부터 180점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이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리고 나서 원서를 제출할 때도 기본적으로 레벨 6를 받아야 된다라고만 알고 계신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수대가 130, 140, 150점 차이로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부류의 점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벨 6가 있는 학생들의 점수를 잘 보면요. 130에서 140이라는 점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150은 그렇게 쉽게 받아낼 수 있는 점수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130, 140, 150이 같은 레벨 6이긴 하지만 분명히 어휘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창성과 관련돼서 조금 실력의 차이점이 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경향은 그냥 단순히 레벨 6만 적는 게 아니라 아마 점수도 적어내야 되는 케이스가 좀 많고요. 또는 이런 점수들이 토익 점수로 환산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하실 때.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왕이면 같은 레벨 6를 받는다 하더라도 낮은 점수인 130 목표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150점을 목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회사들마다 이제 레벨 5를 원하시는 이제 그런 원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레벨 5의 점수는 110점과 120점을 바로 레벨 5라고 하고 그 외의 점수들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는 점수가 되겠죠. 왜? 그 점수 받아봐야 여러분들이 원서 제출도 되지 않으면 진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레이팅과 관련해서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점수대별 인원 비율들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벨 6가 도대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인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보가 많이 모자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제 파이 여기 그래프 보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 퍼센테이지 나눠져 있잖아요. 자, 먼저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사항은 무엇이냐면 레벨 4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의미한 거긴 하지만 100% 안에서 100명이 시험을 봤을 때 7명 정도가 레벨 4를 받는다는 거. 자, 그거는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실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레벨 4 같은 경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된 녹음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고요. 그리고 나서 레벨 5는 대략적으로 시험을 보신 분들의 100명 중에서 35명 정도가 받아내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높은 퍼센테이지고요. 그리고 레벨 6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45명 정도.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계신 분들이 토익 스피킹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이건 공부하신 분들이건 레벨 4, 레벨 5, 레벨 6 이 사이 안에서 모두 점수를 받아내는 데 있어 많이 받아내는 게 레벨 6나 레벨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6 안에 드는 게 그러면 쉬워 보이느냐? 또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인강 두 번째 인강부터 시작해서 파트 1 진도를 나갈 건데요. 그때부터 제가 이것들은 주의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목표하신 레벨 6 점수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께서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연습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꼭 그 사항들을 접목시켜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이 45%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욕심을 내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해외라든지 조금 연수 다녀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조금 생활하신 분들이 난 그래도 레벨 6보다는 레벨 7 이상을 받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일단 레벨 7 같은 경우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10%라는 건 전국에서 내가 어떤 시험을 봤을 때 전국 상위권 10%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높은 점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레벨 6는 45%고요. 10%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점수 차이가 그다지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150에서 160이라는 점수로 올라갈 때 10점 차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10점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큰 착오예요. 왜? 벌써 분포도에서 10%와 45%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그 10점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레벨 6에서 7을 뛰어넘으실 때는 정말 피땀 나는 노력을 하셔야지만 6에서 7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난 그래도 레벨 8 받고 싶어 라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7을 받았기 때문에. 레벨 8은요. 상위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8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강사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토익 스피킹을 많이 시험 보고 좀 토익 스피킹에 대해서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무조건 공부했다고 해서 또 레벨 8을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점수대별 인원 비율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토익 스피킹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알아봐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수라든지 그런 것들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지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토익 스피킹을 보신 분들이라면 뭐 토익 스피킹 나 시험 봤는데 뭐 뻔하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토익 스피킹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만 알고 계세요. 토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실 때 조금 수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인즉 토익 문제는 문법적인 요소와 그리고 어휘적인 거 그리고 독해 실력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부했었던 사항들이잖아요. 근데 좀 대세의 흐름에 맞춰 스피킹 시험으로 바꿔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토익에서 다뤘었던 문제들을 토익 스피킹으로 좀 바꿔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토익에서 봤었던 문제들이 토익 스피킹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별로 토익 스피킹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토익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구성을 보시면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총 6 parts 6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6개 구성이 바로 11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사장에 가셨을 때 시험을 이제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총 시험 시작 해서 시험 끝나는 시간은요. 15초에서 16초밖에 걸리지 16초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5분에서 16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익 볼 때요, 여러분들 토익 보고 나오면 되게 지쳐요. 왜냐하면 못해도 2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2시간 동안 막 초집중해가지고 공부하고 나 이제 시험 문제 풀고 나면 완전 초췌한 모습으로 정말 피곤에 쌓여 있는데 토익 스피킹은 가격은 비싸요. 77,000원. 하지만 시험은 16분, 15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냥 무엇을 하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냥 허무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토익 스피킹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입시를 하셔서 퇴실하는 시간은 총 4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은 15분에서 16분. 하지만 내가 입시를 해서 퇴실하시는 시간은 45분. 그 이유인즉 바로 여러분들 토익 보실 때 보면 OMR 카드 작성하시잖아요.
역시나 토익 스피킹 보러 가시면은요, OMR 카드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웹캠이 스크린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웹캠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2차 본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분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2차 인증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설베이라든지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말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3분에서 4분 정도 시간이 주어집니다.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엑스트라로 주어지기 때문에 15분, 16분이 아닌 45분 정도 총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연 이 15분에서 16분 동안에는 무슨 문제들을 풀어내느냐? 바로 Part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2, 3, 4, 5, 6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Part 1에서 기본 닫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파트이면서도 여러분들의 레벨이 바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Part 1. 쉽지만 정말 어렵기도 한 영역이고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 바로 토익에서는 LC Part 4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LC Part 4에 어떤 내용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광고 지문이라든지 announcement, 텔레폰 메시지와 관련된 다양한 지문들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어내시는 거였습니다. 자, 거기서 드러냈었던 문제들을 이번엔 반대로 읽어내야 되는 게 바로 Part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자신이 없잖아요. 거기서 배려를 해서 여러분에게 준비 시간 45초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답변 시간, 그러니까 답변 시간이라는 거, 그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천천히 실수를 하지 않고 좀 유창하게 내가 연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텔레폰 메시지를 읽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텔레폰 메시지에 내가 어떤 녹음을 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45초 동안에 읽어내시면 되는 게 바로 Part 1. 두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question number 1 and 2가 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part 2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2는 describe a picture. 자, 여러분들 토익의 어느 영역에 사진이 나왔었는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LC에서 part 1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다양한 사진들 보셨을 거예요. 뭐 오피스 사진이라든지 park 아니면 street festival과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자, 여기서도 그때 제시됐던 사진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건데 이때는 단 한 문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uestion number 3 한 문제 나오고요. 그 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상황을 잘 설명하는 45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상황 전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죠. 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좀 조리 있게 말할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30초라는 준비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art 3.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영어와 친하지 않다 하더라도 part 1, 2를 공부할 때는 재미있게 공부해 주시는데 이제 part 3부터는 이제 머리가 아프다라는 둥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막 이제 울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제가 분명히 제시하는 방법에 맞춰서 공부만 해주시고 조금만 고생해 주시면 토익보다는 쉽고요. 그리고 토익보다는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하기 실력이라든지 내가 정말 실력이 부쩍부쩍 느네. 그냥 부쩍부쩍 느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어휘 실력만 느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영어를 하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재미가 느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part 3부터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마무리까지 끌어나가시면 되는데요. 자, part 3가 왜 어렵냐? respond to ques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질문들이 4번, 5번, 6번 3개의 질문들이 제시가 됩니다. 근데 respond to question 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죠. 질문에 바로 답변해라. 순발력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상황 대처 능력이 빨라야지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제 식사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어제 뭐 먹었더라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시죠. 자, 일단 생각을 하시면 점수 거기서 1점 감점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만 돼요. part 3부터는 여러분들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문제를 얼마나 빨리 이해해서 그 이해한 사항에 맞춰서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채점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1점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제 뭐 먹었더라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1점 감점.
그래서 respond now beep 했을 때 well yesterday I think I had 하면서 바로 답변을 이어나와서 할 줄 알아야 1점 감점 안 당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게 바로 Part 3. 그래서 Part 3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스펀지처럼 바로바로 흡수하시고 기억을 해주시고 갖고 계셔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세 문제 15초, 15초,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Part 1과 Part 2보다는 좀 짧아요. 자, 15초 동안은 몇 문장 해야 돼요? 30초 동안 몇 문장 해야 돼요? 여기 Part 2 같은 경우 45초에 몇 문장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의 기울여서 꼭 보셔야지만 되겠죠. 자, Part 4 들어갑니다. 그래서 Part 4 같은 경우는 Part 3의 연장선이에요. Respond question 하는 데 있어서 using information provided. 이 information, 여러분 분명히 보셨던 information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RC에서 Part 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C 독해하실 때 보면 거기 resume라든지 flight schedule이라든지 invoice라든지 working schedule이라든지 어떤 클래스와 관련된 프로그램 스케줄이라든지 다양한 도표 보셨을 겁니다. 정보. 그 도표들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리스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문제들이 화면에 제시가 되기 때문에 화면에 제시된 문제들을 보고 풀어내시면 되는데 말씀하시고 풀어내시면 되는데 Part 4부터는 문제를 듣고 화면에 있는 정보를 입으로 언급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멀티태스킹이 일어나야지만 돼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질문이 들어오죠. 나는 LC 토익 공부할 때도 LC 점수는 200점, 25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 난 LC는 정말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잊지 마세요. 토익 스피킹 제가 여러분들의 인강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면서 인강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동안의 노하우 다 담아낼 거예요. 제가 1, 2년 강의에서 담아내는 거 아니고요. 토익 스피킹 제 first generation 1세대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때부터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그동안 수업해온 노하우 방법으로 리스닝이 안 된다 하더라도 100%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제가 사기꾼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못해도 내가 답변한 데 있어서 70에서 80%는 정답일 확률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는 게 Part 4예요. 그래서 저만 믿고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레벨 6, 나 토익에서 점수, LCRC 점수가 400에서 500도 안 나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레벨 6에 130에서 140은 분명히 받아낼 수 있어요. 왜? 바로 제 실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아냈기 때문이에요. 궁금하시면 인터넷 서치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저 거짓말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없는 얘기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고 따라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Part 4는 저만 믿고 제가 제시한 대로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Part 4 그렇게 해서 역시나 세 문제에 대한 답변 Part 3랑 똑같이 15초, 15초, 30초 몇 문장 하는지에 대해서 인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Part 5.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Part 5랑 Part 6 같은 경우는요. 한 문제씩 제시가 되는데 Question number 10, Question number 11이 되겠습니다. 1부터 4까지는 각 문항당 3점 만점이 되겠는데요. Part 5 and Part 6는 바로 몇 점이냐? 5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의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점수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자, 그래서 이 두 영역에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셔야 앞에서 잘하다가 여기서 완전 말아먹으시면 점수 레벨 6 나오지 않습니다. 레벨 7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하셨으면 여기서도 그 실력들을 유지해 나가셔야지만 못해도 레벨 6라든지 7을 유지해서 받아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정신 바짝 차리셔서 지치지 말고 공부해 주셔야지만 돼요. 자, Part 5 설명 들어갑니다. Part 5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LC에서 Part 3 다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LC 보면은
그러니까 문장으로 말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바로 Part 2와 Part 3가 있는데요. Part 2는 되게 짧은 문제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형식이고, Part 3 같은 경우는 좀 긴 문장을 가지고 주고받는 대화 형식이에요. 바로 그때 들었었던 Part 3, 좀 긴 내용이 바로 이 TOEIC Speaking Part 5에서 제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urpose Solution으로서 못해도 45초에서 50초의 긴 지문을 몇 번 듣습니까? 한 번 듣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30초 동안 내가 뭘 들었었지를 잘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45초에서 50초짜리 지문을 못해도 20초짜리로 짧게 정리, 두세 문장으로 summarize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거리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60초 안에 말을 만들어서 답변을 제시하는 게 바로 Part 5.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00% 듣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마 Part 4는 화면에 있는 걸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듣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화면에 있는 거 무엇이라도 언급하면 3점 만점에 2점은 받을 수 있는데, Part 5는 듣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익에서 LC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토익 스피킹에서 레벨 6, 140 정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알려드릴 거라고. 역시나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노하우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받아나가시려면 집중하고 수업에 참여하셔야 되겠죠. 절대 스킵해서 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신 바짝 차려서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점수 5점 만점에 3점 이상은 받아냄으로써 우리가 레벨 6 이상의 점수를 받아내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Part 6, Express an Opinion. 여러분들, Express an Opinion 그건 무엇이에요? 자기의 의견 말하기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제시할 때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 이해하고, 아,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이해시켜주면 충분히 5점 만점에 3점 이상은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못 알아듣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말을 했을 때 말을 너무 빨리 했다라든지, 너무 늦게 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했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발음 자체를 못 알아들은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5점 만점에 1점 아니면 2점밖에 못 받고요. 그러면은 레벨 6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레벨 5, 레벨 4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앞에서 잘했다 하더라도 Part 6에서 말아먹는다? 자, 그러면 바로 레벨 5로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토익 스피킹에서는 어느 영역 하나 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여러분들께서 잘 해내셔야지만 레벨 6 이상의 점수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행히도 Part 6 같은 경우는 15초라는 준비 시간과 그리고 60초라는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봐야죠. 60초 동안 몇 문장 하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실제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요 시간에는 몇 문장 정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스킵하지 말고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Part 1부터 Part 6까지 이런 식으로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적으로 문제 유형들 그리고 시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저는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화면 구성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화면 구성을 그대로 재현해 놨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제 설명을 들으면서 아, 시험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라는 걸 한번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주의해 드린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강을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주의사항 잘 들었다가 그리고 나서 인강 클래스 넘버 2 보실 때부터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생각하면서 인강 클래스 넘버 2부터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점수 받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떠한 흐름으로 시험이 진행되는지 바로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익 스피킹 파트 1
첫 번째 시험 구성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모든 파트별로 direction 화면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question number 1 and 2 read a text aloud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하면서 오토메이티드 보이스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이 디렉션을 읽어줄 거예요. 천천히 여유 있게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는 화면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화면 구성에 조금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을 같이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먼저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자료는 없어지면서 답변 시간에 이 가 나오는 시간대가 나오는 화면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퀘스천 넘버 1을 통해서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같이 주어지고요. 대략 요 정도 되는 지문 대략 한 45개에서 50개 정도 배열된 단어로 배열된 지문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천천히 읽어서 45초 안에 읽어내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린다면요. 대략 이런 지문은 30초 정도 읽어내는 게 가장 적절한 스피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45초를 꽉 채워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적당한 스피드, 상대방의 집중도라든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유창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지문은 꼭 30초 안팎으로 끝내셔야지만 적절한 읽기의 속도 유지하면서 유창하게 읽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문이 두 가지가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Part 2, Question Number 3 역시나 디렉션 화면 제시가 되고요. 디렉션 화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있죠. 각 문항당 3점이며 준비 시간 30초와 답변 시간 45초다라는 그런 화면이 제시가 되고 오토메이티드 보이스 메시지가 읽어주자마자 바로 제시가 되는 게 바로 화면에 사진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제시된 사진을 보고 30초의 준비 시간 동안에 내가 이 45초 동안 답변할 때 어떠한 순서에 맞춰서 어떠한 사항들을 얘기할지를 잘 시간을 활용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45초 동안에 이번에는 45초라는 시간 동안에 못해도 42초에서 45초 안에 답변을 끝내시는 게 좋죠. 그 전에 끝난다라는 건 충분한 어휘나 문장 실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3점 점수 받는 데 있어서 아무리 잘 말했다 하더라도 답변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점수 받는 데 있어서 불리하시니까 못해도 40초 이상은 꼭 어떤 말을 이어나가는 연습을 계속해 주셔야지만 되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뭐라 그럴까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사진을 보는데 난 그래도 토익 점수가 못해도 800점 이상이야 900점 이상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보고 단어들이 바로 순발력 있게 생각나지가 않죠. 그리고 입으로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익 점수 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토익 스피킹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방법에 맞춰서 오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목표하신 토익 스피킹 점수 받아내실 수 있으니까 제발 저 이혜진의 토익 스피킹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에 맞춰서 꼭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Part 3는 어떻게 제시가 되냐? 역시나 디렉션 화면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15초, 15초 그리고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진다. 자, 대신에 보면은 respond immediately after you hear a beep. 다시 말하자면 문제가 제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respond now beep 하면 바로 답변을 제시해야 되는 no preparation time. 그래서 준비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디렉션 화면에서 지금 Part 1, 2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바로 문제로 제시가 됐었잖아요. Part 3의 경우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제 제시 화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주제 제시 화면은 엑스트라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 엑스트라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about cooking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에 전반적인 것들은 어떤 상황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설정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imagine으로 시작해서 상상해봐. 어떤 상상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너가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라는 상황이 제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너가 어떠한 회사라든지 마케팅, 애드버타이징과 관련된 회사에서 너에게 전화해서 인터뷰라든지 서베이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너하고 통화를 하고 있거든.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라는 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친구와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내시는데 그 문제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바로 about cooking, 요리와 관련된 문제라는 살짝 이런 화면이 먼저 제시가 된 후 그리고 나서 바로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문제 또한 화면에 제시가 돼요. 대신에 automated voice 메시지가 또 친절하게 읽어줘요. 그냥 화면에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How often do you cook and why? Respond now, beep. 하고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Well, in my case, I cook probably once a week. 하고 무조건 바로 답변 나와야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고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3점 만점 중에 1점 무조건 감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선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문제를 빨리 이해해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상황 대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게 바로 Part 3의 의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respond now beep 했는데 한 3, 4초 답을 못하고 있다? 무조건 마이너스 1점 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있어서도 상황 대처 능력 또한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가시는 거고요. 연습하시는 과정 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대로 연습해 주시면 충분히 그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문제 풀이하시는 데 있어서 그거 1점 뺏기지 않으실 것이에요. 자, 5번 문제는요. 자,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오리엔테이션이지만 그래도 영어 한 번 정도는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되겠죠? I'm not really good at cooking. 나 별로 요리 잘 못해. Do you recommend me to get recipes and instructions from the cookbook before making any meals? 내가 요리하기 전에 쿡북을 통해서 어떤 레시피라든지 정보를 얻는 것을 너 권유해? 나한테? 나 요리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권유해. 쿡북에는 많은 정보도 있고 너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만드는 데 있어도 도움이 될 거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것들이 이제 답변으로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답변으로 제시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답변들은 단순히 이 문제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에도 사용이 될 것이에요. 의도치 않게 이거는 쿡과 다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쿠킹에서 제시했었던 답변들을 이런 B탑이라는 데도 같이 접목시켜서 말할 수 있네. 자, 그러한 노하우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저는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답변을 가지고 이 답변이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여러 문장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6번 문제. 자, 30초 답변으로 해야 되는 문제 형식인 만큼 4번, 5번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를 더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30초짜리 답변인데요. 30초 답변이라고 해서 점수가 더 주어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4번, 5번, 6번 다 점수 각 문항당 3점이 되겠습니다. 자, do you enjoy watching cooking shows on TV? 여러분들 쿠킹쇼 요즘에 쿠킹쇼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 관심도 많고 많이들 보시는데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I enjoy watching cooking shows on TV라고 하면서 because를 얘기하게 되어 있어. 왜? 여기서 why를 물어보니까 왜 보십니까? Because It's fun 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1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20초 동안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답변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래서 그냥 It's fun이 아니라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 그리고 30초를 채울 수 있는 답변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요령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께서 Part 3를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령, 노하우 분명히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Part 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설명, structure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서 Part 4는 listening 부분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클래스에서는요, listening 부분 연습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왜? Part 4는요, listening 연습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연습시켜 드릴 거고요. 그 부분이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못 들어도 무조건 자신감 있게 시험 보러 가서 질러내기만 하시잖아요. 3점 만점에 2점. 그리고 7, 80%는 내가 3점을 받아낼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요. 아마 TOEIC RC Part 7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답변 시간은 15초, 15초, 30초고요. 요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바로 30초. 왜? 바로 Part 7의 그 도표가 화면에 정보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어떠한 정보들인지에 대해서 좀 더 습득할 여유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듣고 그 정보들을 바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도표를 보는데 딱 보니까 인터뷰 스케줄이라는 거가 보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나 이들을 인터뷰해야 되는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우리한테 그 정보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저희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3개의 질문을 하는데 그 3개의 질문을 듣기 전에 우리가 30초라는 준비 시간에 무엇을 해요? 자,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습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유명사입니다. 자, 고유명사 말을 할 때 특히나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많이 버벅거리죠. 그리고 입에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고 그리고 처음 보는 그런 이름들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유창하게 말 못하겠죠. 그럼 바로 감점이 되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항을 공부해야지만 좀 감점을 줄여나가고 우리가 좀 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 알려드릴 것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부탁드리는 대로 공부를 해주시고 지금 이 화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30초 보고 나서 문제가 제시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문제, 리스닝 부분이니까 리스닝 부분은 제가 파트 4 진도 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5 같은 경우는 또 바로 100% 리스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여러분들 LC에서 파트 3와 거의 흡사한 문제들이 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사람의 대화 형식인 문제와 그리고 한 사람이 그냥 쫙 한번 얘기하는 2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5점 만점 중에 여러분들께서 3점 이상을 받아주셔야 되고 답변 60초고요. 준비 시간 30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가 어떤 것이 제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클래스 파트 5 진도 나갈 때 여러분들께서 듣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에 무엇이 보이냐? 바로 전화기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리스닝 할 때는 전화기만 달랑 보면서 리스닝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상황이 여러분들께서는 answering machine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전화기 answer machine에다가 메시지를 남겨놓은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삐 눌러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상황이 바로 리스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30초 준비 시간과 60초 답변 시간을 여기서 보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여기 보시면 Respond as if you are an assistant of the principal Jasper 하면서 어떤 상황 설정을 여러분의 배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답변과 준비를 해주시는 게 바로 그 다음 전화기 다음에 나오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답변이 끝났다? 그럼 이제 파트 6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죠. 자, 여기서 15초 준비와 60초 답변 시간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제시가 되냐면 파트 3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3처럼 화면에 문제가 제시가 되고요. Automated voice message가 또 친절하게 읽어줄 거예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Young generations have a lack of knowledge in how to manage their own money. Support your opinion with ideas and examples 하고 읽어준 다음에 Well, prepare now, 삐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읽은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한 시간, 그러니까 준비 시간에 생각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60초 동안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스트럭처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고사장에 가셨을 때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는 화면에 그 순서와 그리고 구성 정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보여드렸으니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리와인드 해서 제가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클래스 넘버 2 파트 1과 관련돼서 인강을 보시는 게 조금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수월하시고 이해도 빠르실 겁니다. 잊지 마시고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은 리와인드해서 다시 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는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토익 스피킹을 오케이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요령이라든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바로 인강을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공부 요령이라든지 주의사항과 관련해서 바로 팁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 꼭 제가 짚어드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5점, 3점, 2점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지며 무엇이 채점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사항 무엇이냐? 채점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입니다. 자, 이 사항을 모르고 공부한다라는 건 시간 낭비고요. 노력 낭비고요. 돈 낭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채점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연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Part 1에서부터 Part 6까지 채점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Part 1, 2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대편이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정확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발음의 또렷함. 발음의 또렷함이란 턱의 근육을 많이 움직이셔야지만 되겠고요. 입이 활달하게 움직이셔야지만 돼요. 이런 식으로 입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입안에 사탕 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약간 웅얼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할 때 좀 답답하셨죠. 분명히 제가 입을 많이 움직이고 턱의 근육을 많이 움직여서 말을 할 때와 이런 식으로 턱을 움직이지 않고 얘기할 때 목소리 나오는 그 성량도 틀리고요.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또렷한 발음을 하시려면 분명히 내가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턱이 아파야 돼요. 왜 어떤 날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웃고 막 미친 듯이 막 즐기고 나올 때 보면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여기 아플 거예요. 왜? 여기 근육을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토익 스피킹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턱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말할 때 보면은 제가 설마 제 친구들이라든지 부모님과 대화할 때 지금 이 스타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친구나 부모님과 얘기할 때 정말 편하게 이런 식으로 뭐 말할 때 보면 거의 모노톤으로 얘기하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의사 전달을 해야 되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바로 강약에 신경을 써서 적절한 속도와 관련해서 천천히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토익 스피킹을 공부할 때는요. 그냥 무작정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연기자, 난 방송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웅변을 한다라는 생각하고 퍼블릭 스피치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요 항목들을 지켜내면서 Part 1부터 Part 6까지 하셔야지만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1점이 주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Part 1 때 같은 경우는 무조건 3점 요소 중에서 1점 아니면 2점이 주어지는 요소고요. 다른 Part 2, 3, 4, 5, 6에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1점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rt 3랑 Part 4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이제 채점이 되느냐?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무엇을? 화면에 제시된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떠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답하고 설명을 하며 소개함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How often do you go to cafe? 라고 한 데 있어서 How often과 관련된 어떠한 요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How often과 관련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카페 갈 때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그러면 once in a while, once a week, once a day 어떤 횟수와 관련된 게 적절한 답변이죠. 여기다 생뚱맞게 Well, I usually go there with my friends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 얼마나 자주 카페 가니? 라고 물어봤는데 나 주로 친구와 가 라고 대답하면 생뚱맞은 답이 되죠. 거기 정답 돼요? 정답 되지 않아요. 그런 답변들은 아무리 문법적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3점이 2점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발음이 개구졌어요. 아니면 여기서 주의한 억양 강세 그런 거 없었어요? 바로 3점 만점에 1점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못 알아들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어 공부를 하셨을 때 신경 쓰지 않았었던 요소들을 토익 스피킹에서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하던 스타일로 공부하시면 절대로 토익 스피킹 점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제가 제시하는 공부 방법에 맞춰서 그리고 요령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목표하신 점수 이뤄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Part 5와 Part 6 무엇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우리가 점수 5점 만점에 못해도 3점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일관성을 따집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답변의 시간이 60초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문장 얘기할 때는 뭐 앞뒤 문장의 구성을 따지진 않지만
좀 더 많은 문장을 얘기할 때는 좀 더 체계성이라든지 통일성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는 답변으로 제시를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말하는 연습이 되어야 되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답하고 설명하고 소개를 할 줄 알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파트 4와 파트 3에서 있어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제 형식 그리고 답변의 형식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 되는 게 바로 파트 5 and 6. 자, 요것만 채점되는 게 아니에요. 5점 만점 중에 1점은 무엇이 채점이 된다고요? 바로 파트 1에서 채점이 됐었던 유창성, 발음, 억양, 그리고 속도, 자연스러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점에서 1점이 무엇이 채점되느냐? 요사항이 채점된다라는 거.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배운 사항들을 파트 3, 4, 5, 6에서도 접목시켜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고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시고 설렁설렁 말하는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내가면서 그것을 바꿔나가는 연습, 습관 들이기 연습 해주시는 게 토익 스피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레벨 5와 레벨 6에 있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5는요 110에서 120, 레벨 6는 130에서 150이라는 점수가 나오는데요. 자, 레벨 5는 의견을 말할 때나 복잡한 요구에 대답할 때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표현할 수 있으나 약간 불명확하게 전달됨. 다시 말하자면 약간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지 않았고요. 여기서는 거의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음에 있어서도 되게 차이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확하고 불명확한 발음으로 강세 사용. 여기도 적혀져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듣는 발음과 여기서 듣는 발음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약간 이때는 여러분들 강세라든지 말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 information의 강세가 있으면 information 하면서 아음절의 강세. 그래서 단어마다 말할 때 약간의 강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을 짓지 못하는 게 바로 레벨 6 학생이고요. 레벨 5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발음을 잘 못 알아들어요. 웅얼거리고요. 입에 껌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음식을 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형식의 발음을 하는 게 바로 파트 5, 레벨 5 학생들의 그 말하기 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서 I can go to the restaurant, I can go to the school, I can 그러면서 뭐 우리 왜 초등학교 때 나는 뭐 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이런 형식의 그런 문장이 있죠. 자, 여기서 사용하는 게 바로 레벨 5 학생들이 하시는 행동이고요. 레벨 6 같은 경우는 복잡한 문법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약간의 CJ 오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2인칭이 1인칭인지 3인칭인지에 대한 이런 복수 형태에 대한 그러한 실수가 문법적인 오류가 주어지는 게 바로 레벨 6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6라고 해서 완벽한 문법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문법적인 요소에서 실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얘가 이러한 의도로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전달력 있게 좋은 발음으로 말하는 연습만 해주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문법적인 요소에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레벨 6 같은 경우는 좀 유창성, 전달력과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듣는 사람이 의식하지 않음, 제한된 어휘, 표현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레벨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see lots of people on the street. 그래서 나 보여, I see, I can see라고 하는데 I watch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watch, see, look, gaze 이런 것들 여러분 토익에서 다들 배우셨던 표현들이거든요. 보다라는 것들로.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단어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그 watch, see, gaze, look 이런 단어들이 상황에 따라서 틀리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토익 스피킹에서 유난히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것들만 공부하심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점수 받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갖다가 들이대서 쓰시니까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왜? I watch a lot of people on the street 이라는 건 나는 그들을 감시하고 있어.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원래 I see lots of people on the street. 나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 라고 할 땐 I see라는 말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동사들을 쓰는 연습들도 같이 하셔야지만 레벨 5가 아닌 레벨 6, 왜 의미 전달이 틀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클래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파트별로 진도 나가면서 쓰여야 되는 단어와 쓰이지 말아야 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씩 같이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수업은 어떤 사람들이 봐야 되냐? 첫 번째, 토익 스피킹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이 처음이어서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토익 스피킹 시험을 여러 번 보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외우시기만 하셨고요. 그리고 공부 요령이라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 대처 능력도 분명히 이 시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 대처 능력과 관련된 기술을 따로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토익 스피킹 수업은 들었지만 자신이 없어 아직까지 시험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제시하는 방법에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고 분명히 저는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고함 지를 것이에요. 왜? 감 떨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강이 끝나고 나서 대략 일주일 여러분들께서 좀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해보신 후 일주일 후에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한 시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분들 자신감 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토익 스피킹 권유합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막 영어 수업 가고 그러시는데요. 솔직히 저도 토익 스피킹을 하기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들어오자마자 컨버세이션 클래스 했었습니다. 뭐 비즈니스 회화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말하거나 그 단어라든지 문장을 말할 기회가 몇 번이나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1시간 공부하실 때. 10번이면 많아요. 자, 하지만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면서는요. 조금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는 외워야 되는 어떤 단어라든지 충분히 그러니까 외운다라기보다는 익숙해져야 되는 어떤 문장의 구도라든지 단어들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그것들을 내가 습득한 걸 축적해서 그것을 말로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컨버세이션 클래스에서 한두 번 말해보고 그것을 여러분이 습득하긴 힘들어요. 그걸 다시 써먹긴 힘들단 말이에요. 그 말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100번을 말해봐야 되고 100번을 여러분이 써봐야 되는데 토익 스피킹에는 분명히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100번 이상 하게 됐고 1000번 이상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휘력이라든지 문장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토익 스피킹은 말을 하지 않으면 강사들이 뭐라고 합니다. 저도 뭐라고 하고요. 계속 인강을 보면서 계속 저 따라서 읽겠습니다. 저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중얼거리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드리기 때문에 인강을 보시다가도 여러분들께서 입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인강이라든지 다른 수업 가서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보다는 인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따라 말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몇 번 말해보면 자신감이 나오거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끊어드릴 수 있도록 자신감 실어드리는 수업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표 점수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레벨 7이 목표야, 레벨 6가 목표야. 그래서 목표 점수가 있으신 분들 제 수업 보시면요. 어디까지 공부하시면 6고 어디까지 공부하시면 7입니다. 이러면 5입니다. 분명히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목표에 맞춰서 스스로가 한 목표에 맞춰서 거기까지만 해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수업보다도 좀 더 명확하게 여기까지만 공부하겠구나를 정확히 찝어내드리는 그런 수업이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익 스피킹의 꼼수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 항상 저도 이제 출강이라는 걸 많이 해서 이제 기업체에 가가지고 이제 회사 직원들에게 이제 토익 스피킹 진급을 위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처음에 묻는 것들이 그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든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답변 하나,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있는 그런 통하는 답변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물론 답변 제시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답변을 외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꼼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꼼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아무것도 모르시거나 알고자 하시는 어떤 목적이 뚜렷하신 분들은 바로 제 인강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따라오시고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잔소리 들어갑니다. 꼭 모든 파트별로 스터디 방식을 제시해드리면 제발 좀 말 들어주세요. 그 방법에 맞춰 공부하시지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분야에선 전문가니까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래서 제 인강 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 스타일로 공부하실 거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공부하실 거면 못하러 인강 봐요 여러분들.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지. 분명히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거는
저의 노하우 7, 8년이 넘는 강의에 의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분명히 제가 제시한 스텝 1, 스텝 2가 있어요. 매 파트마다 짚어내드려요. 꼭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토익이라든지 다른 문제 이런 공부와 관련된 것들, 자격증과 관련된 것들은요. 종이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 때문에 분명히 증거 자료가 남아요.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말하기 시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연습한 데 있어서 일단 말은 뱉어내면 물과 같기 때문에 흩어져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담아내야 되겠죠. 꼭 녹음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음을 해서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학생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그냥 계속 내뱉고 그냥 말하는 연습만 하는 학생이 있어요. A와 B탑이 있어요. 분명히 A는요. 한 번의 시험 점수를 받아내고요. B는요. 3번을 보던 4번을 보던 점수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왜? 말하는 건 습관이고요. 그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누가 이해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습관을 갖고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녹음을 하고 녹음된 답변을 꼭 확인하는 이런 부지런한 자세가 있어야지만 한 번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토익 스피킹 시험은 영어 공부이기도 하지만 말하는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말할 때 어떠한 스타일로 말하는지 갖고 있는 습관은 무엇인지 자, 이 사항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인강을 보실 때 여러분들 분명히 walking around the market 이라는 표현들과 관련해서 막 제가 part 2와 관련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looking at the board, pointing at the board 이란 것들 막 쓸 건데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보고만 있습니까? 듣고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운 단어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단어라 하더라도 내 입으로 한 번이라도 뱉어보는 것과 뱉어보지 않는 것에 있어서 스피킹 실력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단어를 말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펀지처럼 흡수하세요라는 건 외우라는 것은 곧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같은 표현들을 말함으로써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한국말처럼 툭툭 뱉어낼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그냥 눈으로 흘겨보고 끝내지 마시고 그 단어들을 못해도 10번, 20번 아니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눈 감고 말해도 툭툭툭툭 던져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항들 잔소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따라하지 않잖아요. 인강 보고 나서도 점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인강 보고 나서 점수 나고 싶어요? 방법에 맞춰서 공부하세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제 수업에서. 당연하죠. 어떤 수업을 보든지 간에 A라는 문제는 B라는 답이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답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그 누구도 알려드리지 않아요. A라는 B 그런 거 있어요. How often에 대한 답변은 이겁니다 라고 하지만 그 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순발력이라든지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어휘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과정이 있어요. 공부하는. 저는 이 인강을 통해서 단순히 답변이 아닌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 과정에 맞춰서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과정 중에 하나예요.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는데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결과를 얻기 위한 효율적인 과정 제가 꼭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로는요. 일단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2주 10일 완성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4주 20일 완성으로 공부할 것이냐 3주 완성으로 공부할까 나름대로 목표 그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을 먼저 확정을 지으시고 아마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0일 완성, 10일 완성 두 가지 스케줄 제시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것과 노력 투자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셔서 10일, 20일 완성 여러분들 스케줄 따라오시되 거기 보시면 그냥 단순히 데이 1엔 이거 공부하세요가 아니라 데이 1엔 이걸 공부하시고 복습으로는 요거를 하세요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토익 스피킹은 딱 2, 3주가 지나고 나서 시험을 보시려고 하면은 배운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복습해 나가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분량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해서 적어놨으니까 꼭 일단은 먼저 스케줄부터 잡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인강 제발 미스하지 말고 every day don't skip the class. 내가 실제 수업에 참여한다는 생각하고 하루에 한 강씩 꼭꼭꼭 챙겨 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10일 아니면 20일 이후에 시험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잔소리는 그만하고요.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클래스 넘버 2 파트 1 리더 텍스트 알라우드 관련해서 인강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면서 저와 같이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